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꼭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주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잖아요,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는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존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 25%씩.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 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의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그러고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에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말씀 주십시오. 다 동의하고 하는데 하나 지금 최근에 중동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원적 에너지 안보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하고 개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 관련해서 저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같은 위기 관리 성장에 필요는 하지만 위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이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지금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산업부 장관이 말씀 주신 내용도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기후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사회연대 경제 기반 위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부처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전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안부에 범정부 햇빛 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구양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올해 500개소 이상, 또 2030년까지 총 2,5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둘째는 비용은 낮추고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또 수익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분산형 태양광을 확산시켜서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체는 행정리,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그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주체로 합니다. 또 사업 운영은 마을 공동체가 정관 규정, 또 마을 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활용은 공동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공동체 복지와 개인 배분 등으로 자율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 용량은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방정부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민관 합동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산업적으로는 햇빛 소득 마을의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산업 이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빛 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선정 체계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을 통해 조속히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공공성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 편중을 지향하여 폭넓은 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활용해 주민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마을이 신청하는 부지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태양광 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ESS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은 설치 비용의 85%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마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참여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설치, 조달, 시공 과정에서 공동구매, 공동시공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말 공모를 실시하고 1단계 마을은 7월 중에, 2단계 마을은 9월 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이 안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2,500개, 전국의 마을이 10만 개라 그랬죠. 전국 마을은 지금 3만 8천 개인데 리 안에도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리가 어쨌든 3만 개? 3만 8천 개. 그럼 리 안에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많잖아요. 그럼 한 10만 개 정도.
근데 2,500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전쟁 문제도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그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우리 기후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그 하세요. 예산 부족해서 못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늘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국가적 이제 위기인데. 한 곳이 1메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네. 일정 규모는 되고 1메가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대충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다. 그리고 최소한은 한 300kW 정도는 돼야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구양리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전기, 그 동네 사람들이 쓰기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메가 정도면 남아서 한전이 팔 정도예요? 일개 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저기 그 국가유산 청장님이요 대통령님.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전국에 있는 그 민속마을이라든가 그리고 고택이라든가 근현 건축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숙박이 가능한지 그래서 K 그 관광까지 연결되는 지역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외형이 크게 그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그 수요처는 뭐 최종적으로 한전이 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뭐 남는 거는 한전에다 쓰는데 뭐 그 직접 연계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속도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적고 예산이 추가되면 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규모를 좀 늘리는데 제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85%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거를 1차 보전 방식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일종의 아니 2차 보전을 해주는 게 제일 그러니까 2차 보전을 좀 늘려서 은행의 차익을 정부가 보전하면 훨씬 더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더 그걸 다 지원합니까? 우선 재정으로. 당연히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 보증을 해주고 그 차액 이자는 보전해주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더 늘 거예요. 10배 이상 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게 한 1.75% 정도 이자율로 저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차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돈을 재정에서 직접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2차 보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그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줍니까? 기본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금융기관은 지금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일 텐데 정부가 확실히 상황을 보증하는 이거 사실 안전하잖아요. 그 전기 파는 돈에서 자동으로 회수하는 건데 네. 그 전기 판매 가격은 계약돼 있는 거고 뭐 확실히 보장돼 있잖아요. 그 뭐 벼락마저가 다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당연히 그거는 기본 계획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벼락 맞는 경우는 풍수의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직접 지원하기로 했으면 지처 보존으로 가 아니라 예,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하고 2차 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그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어쨌든 2차 보존으로 바꾸고 지급 보증 보증을 하고 상환 보증을 하고 차라리 보증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 전환해 쓸 수 있게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고 용도를 좀 더 확장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 지침을 만들어 쓰고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작은 부분은 금융위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좀 더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훨씬 같습니다. 더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려도 할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아니 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직접 지원 같아 보니까 예. 직접 지원하면 재정이 다 뭐 대규모로 소모되잖아요. 예.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2차 보전과 지급 보증 재원으로 바꾸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바꾸자 그 말이죠. 예.
예, 제도를 기후부하고 이렇게 금융위하고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그리고 불용되는 가능성하고 부족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불용으로 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좀 대폭 늘려가지고 예. 2월에서 써도 되잖아요. 계약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화끈하게 할 수 있게 예. 대폭 늘려주시고 행안부는 그거 준비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고 좀 마저 좀 하고 갈게요.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그 어디 상임위 소관이에요? 기후 소관입니다. 아니, 저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환노위 소관이에요? 네. 좀 빨리 하라고. 지금 여당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이번 상임위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네, 좀 빨리 하라고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판에 국회도 좀 뭐 밤새서 하면 안 되나? 한 필보 때문에 그런가요? 한 필보 때문에 맨날 밤새고 있긴 하네. 네. 좀 이상하게 밤을 새서 그렇지. 이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좀 협조 요청도 하시고요, 당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기껏해야 마을회관, 아니 공공 소유. 근데 꼭 그것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저는 자꾸 생각 들는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 신장로. 시골에 도로. 네. 도로 옆에 대체로 하천이 있잖아요. 시골은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도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영농형 태양광보다 영농형 그 농지로 접근하는 도로를 우선 쓰는 게 네.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지방에 가면은 네. 법률상 개인 소유주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이게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아니라서 분명히 태클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유자는 조상 대대로 도로로 썼지, 마을길로 썼지만 개인 소유인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법을 이번에 하는 김에 그렇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 사실상 하천인 경우는 그냥 공공용으로 이거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한번 너무 과격한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밭인데 묵어 있는 데 많죠. 네. 몇 년 동안 아예 방치되고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죠. 그죠? 그 농림부가. 농림부.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지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농사를 못 지어서 방치해가지고 네, 숲이 돼버린 경우가 묵은 많단 땅들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묵은 땅은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에 이런 마을 조합에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고, 원하면 법률이 정하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연간 몇 %에 해당되는 거 그냥 임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걸로. 네, 그럼 거의 사실은 비싸지 않잖아요. 네. 묵은 땅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예, 어때요? 대통령 지금 왜 나보고 또 사회주의자 빨갱이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농지조사도 좀 하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묵은 땅도 이번 기회에 발굴해서 태양광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저수지가 있고 비축농지가 있습니다. 저수지하고 비축농지를 가지고 행정위하고 한 매칭을 해봤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건- 7,854개 마을 정도가 쓸 수 있는 네.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효율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농지에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3년도 좋고 뭐 5년도 좋고 하여튼 법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입법 결단을 해서 손해 안 보잖아 아무도. 예를 들면 그 방치한 사람도 그 경작 의무를 면해주고 대신에 아주 소액이지만 임대료 사용료를 주면 쓸 수 있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에너지 문제는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총리님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아까 햇빛 소득 마을의 지원에 대한 최종 운영 방식을 직접 지원해서 2차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최근에 ODA 등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해외. 근데 지금 전 그걸 들으면서 이런 등등은 기획예산처나 금융위에서 각 부처에서 사업할 때 있어서 최종 운영 방식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를 안 하나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협의를 오히려 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일단 뭐 부처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또 뭐 융자로 할 건지 아니면 2차 버전으로 할 건지는 현장 수요 이런 것도 보고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실상 도로를 사용되는 농로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법제청 등에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도로 옆에 있는 이렇게 경사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이 사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고 전에 제가 아까 좀 이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예산처. 예.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사용을 할 때 기금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기금에 대한 개념은 예. 원금을 쌓아놓고 예. 이자를 빼서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원칙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하고 관련된 수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걸 쌓아놓고 이자를 불리고 또 새로운 수입에서 그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는 또 별도로 주머니가 있어서 재원은 없지만 탄력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또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형태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전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예. 안정적으로 예.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이분이. 요즘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사실 그 원본을 예를 들어 이자율이 한 안정적으로 2% 나온다 이러면 사실 50년 동안 그 원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꼭 기금이라고 하는 거 모아놓고 그 이자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재정 운용 방식이냐. 이게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잖아요. 예. 소위 원본이. 근데 이거 국가 부채 많다고 막 날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예. 저는 성남시 있을 때는 그 원본을 쓸 수 있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재원 운영 방식이. 예.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다 보니까 계속 기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예. 그 원본을 자꾸 늘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원본을 늘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재정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게 효율적이고. 예. 그래서 제가 아예 좀 바꿔놨었거든요. 예. 국가 기금도 예.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재정 운영이 진짜 그게 원본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 또는 부수입 받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예. 아니면 차라리 원본을 쌓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나은지. 예. 일정 정도는 이제 완충이 필요하긴 한데 예. 거기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남시 사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럼요. 그건 국민연금 지금은 말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 나머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성남시 사례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네, 아무튼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거 지금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서요. 에너지 문제를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 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무슨 원전을 지어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네. 기자가 원전 안 지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분이에요. 아, 표정이. 그러니까. 마치 그 원전 사업하는 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심초사야. 노심초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실용주의자다. 원전이라고 해서 난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예.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편안하게 진행까지 해주세요. 예. 그 말씀하시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기가 아마 데이터 센터하고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게 되면 네. 그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그렇지. 뭐 원전이든 뭐든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원전 업계에서는 원자력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원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하셨어요. 네. 그냥 적당히 하자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적당히. 맞아. 너무 난리 떨지 말고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난리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계만 유별나게 난리를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업계가 화랑이거든요. 무슨 원전 국내에도 건설하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네. 너무 죽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게 좀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이 원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치계나 이 언론계는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게 제가 대표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만약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뭐 네.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100개냐 1000개냐 그걸 알아야 돼. 4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재밌어. 이 시간. 데이터를 제가 한 50개 종이를 준비했는데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료는 많이 준비했어요. 질문은 못합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그냥 혼자 네, 혼자 하세요. 그러면 혼자 떠들게요. 제가 보면은 네. 이게 데이터가 25년 데이터인데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이 5,400개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중국, 일본이 400개, 2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한국이 44개 나오죠. 예. 네. 4페이지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확인해 AI한테 그 유명한 데이터 센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65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23년에는 153개였어요. 4페이지 보시면 예. 그 가운데 네모 있죠. 검은색. 저기 검은색 네모. 네. 가운데 글이요. 예. 그거 보시면은 자, 그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글 읽어드리면은 한국 데이터 센터 수는 조사 시점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사에 따르면 165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2023년 조사에서는 153개로 파악되기도 했다. 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원자력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1년에 한 10개 늘었나요? 12개 늘었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5%밖에 안 늘었어요. 1년에 12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3에 12개니까 뭐 얼마 안 늘은 거죠.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하나 더 보시면 5페이지 봐주세요. 5페이지 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그런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2030년까지 165% 늘어난다고. 네. 증가가 165%니까 미국이 5,000개니까 160% 늘어가면은 8,000개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이 과도한 예상을 내놓은 거야, 이것도. 네. 근데 한국에 보면은
연간 11%씩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AI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틀리지 않는데 네. 25년에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가 4.5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4.5기 정도가 전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가. 근데 2030년에 7.5기가와트 정도 쓸 거래요. 10%씩 늘어나면. 네. 그러면 67% 증가하니까 미국보다 뭐 많이 안 증가하는 거죠, 그죠? 증가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3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한 5년 동안에. 그럼 원전 3기 정도를 더 잡아먹는 꼴인데. 원전 3기 분량이에요, 이게. 네, 3기 분량을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미국은 165%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해요? 원전을 안 짓고 있느냐 지금. 아, 미국은 원전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전을 지금 아직 못 짓고 있어요. 그럼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바로 지금 키포인트예요. 여기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다음 데이터. 야, 이거 궁금하다. 네,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거예요. 24년 데이터 미국 발전 설비가 증설이 됐는데 저 맨 아래가 솔라가 솔라 태양이죠. 태양광, 태양광의 설치 용량이라는 건 그대로 다 전력이 되는 게 아니라 밤에는 안 나오니까 이거에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설치 용량 기준으로 태양광이 미국의 원전 37개의 기만큼 지어졌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릴라이브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니까. 유럽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나오고 참고하는 거죠. 한국은 맨 그냥 불하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점잖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윈드가 풍력이 7기가와트. 풍력이 7. 네. 근데 맨 위에 그 원자력 뉴클리어가 얼마입니까? 뉴클리어가 1.1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1.1. 않죠. 보이지도 않아. 1.1. 네. 그러면은 원자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못했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5년 동안에 165%니까 1년 동안에는 뭐 한 20-30% 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네. 그렇게 해보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감당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 그래서 보다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1시간짜리 연구를 더 했습니다. 여기 나오려고. 그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자, 이거는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국내 최초요? 네.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요거 가지고 베끼면은 저한테 안 된다. 로열티를 줘야 돼. 그래도 좀 쓰게 해주세요. 네, 쓰게 해주세요.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쓰는 것까지는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가 악용하면 안 돼요. 야, 박정훈 교수 틀렸다. 뭐.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쓰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8번 보면 돼요. 7번? 7페이지. 아직까지는 한 페이지씩. 7페이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발전량하고 발전 용량하고 좀 달라요. 결국은 엎어치나 매치나지만 발전량은 에너지, 발전 용량은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가 생산돼서 에너지 효율이고 발전량은 토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것까지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얼마였냐면 24년에 미국의 230 테라와트 아워. 이건 에너지 단위니까 그냥 숫자만 보세요. 230 테라와트 아워의 전력을 썼어요. 데이터 센터가. 근데 미국 전체 전력 소비가 3,145예요. 그러면은 요게 몇 프로입니까? 5%죠? 네. 전체 전력의 미국 데이터 센터가 5% 전력 5% 써. 그런데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 늘었냐면 24년에 410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00씩 늘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30 늘었으니까 발전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실제 나온 에너지가니까 재생에너지 증가로 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렇지, 다 커버됐지. 24년에. 미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이거 바로 적용된 아닌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발전 용량으로 봐도 저 맨 아래 보면은 순 발전 용량 증가가 미국이 뭐 발전소 짓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고려하면 맨 아래 40 기가와트.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26기가와트를 썼다. 26. 이렇게 추정이 돼요. 이건 제가 계속 역산한 건데 그러면 42기가와트 중에 26기가와트를 커버하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지난 24년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증가분은 재생에너지가 다 전력 다 커버했네. 원전 없이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원전이 필수라는 얘기는 틀렸단 말이에요. 틀려먹은 얘기야. 예.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예. 이제 너무 극단적인 말은 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존경하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왔습니다. 네, 8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8번 빌 8페이지 게이츠 보면은. 산해 불륜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여기? 거기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잘랐어. 우리 자료에는 그 우리 자료에는 빌 게이츠 산해 불륜 이거 안 돼. 오타. 오타죠? 안 돼. 그거는 이제 신문 기사 나온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거는 그 위에 잘못 들었죠. 참고 실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교수님. 실없죠. 자, 그다음에 보여드린 자료에선 뺐네. 이건 또 팩트니까 뭐 나무라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저는 팩트박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지금 SMR이라는 테라파워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요. SMR이 소형 모듈화 원자로 이따가 나올 건데 그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따 꼭 설명하세요. 네, 그거는 뭐 1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그거를 SMR을 데이터 센터 위에서 SMR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그 컴퓨터 하는 사람이 언제 원자력으로 넘어갔나 몰라.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 게다가 하겠다는 원자로가 뭐냐면은 용융염 원자로라고 그래가지고 해결료가 액체처럼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왔다가 다 집어치운 거 무덤에서 꺼낸 거예요. 그 기술이라는 게. 빌 게이츠가요? 빌 게이츠가 하려는 원자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자력 전문가고 거기는 컴퓨터 전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100년 지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이 나와요.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로의 SMR을 지어가지고 자기 MS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테라파워가 개발 공정이 몇 년이 지연이 됐어요. 자기가 개발한 원자로로 자기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공사가 지연됐어요. 공사가 개발이 아예 안 됐어요. 개발이 아예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했느냐? 요 아래가 중요해. 그 빌 게이츠가 그건 자각했고, 자각하고 했고,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원전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는 원전의 건설과 개발은 10년,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데이터 센터 1, 2년 동안에 팍팍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시기가 안 맞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빌 게이츠가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바로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1, 2년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뭐 기존 원전도 안 되고 또 새로 개발하는 원전 SMR도 안 되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원전도 SMR도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래 내용이 뭐냐. 3마일 아일랜드하고 미국에서 사고가 난 원자로가 있는 지역의 원전이에요. 거기에 2호기가 대형 용융 사고가 났는데 그 얘기는 그 원전은 폐쇄를 했고 그거 못 쓰니까 1, 3호기는 이제 정상 연구 중지해서 이제 해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뜯어내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 공급받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으려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 원전에 가가지고 스톱 폐기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재가동해달라. 있는 원전 폐기하지 말고 재가동하게달라. 그래서 이거 왜 폐기했냐? 그러니까 원자력계는 원전이 80년 쓴다고 맨날 주장을 했는데 이 3마일 아일랜드 50년도 못 쓰고 폐기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말이 80년 쓰는 게 맞아요? 그 말도 안 맞네요. 안 맞죠. 80년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의 원전의 상황도 모르고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원전 중지 이렇게 폐기하지 말고 그거 좀 우리 좀 쓰게 재가동해서 써라. 그럼 돈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 돌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신규로 건설해 갖고 또 SMR 개발해 갖고 기다리는 거는
아무리 짧아도 15년 내지 20년 후에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 말이 다 맞네. 그거는. 뭐 아무리 깎아도 90%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다 맞는다 그러면 제가 좀 너무 그렇게 전문가로서 자존심입니다. 10%가 틀린 건 뭐냐면 30기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의 원전 30기 뭐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수십 기가를 언제 짓느냐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 늘어나는데 네. 5년 동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시급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9페이지를 보시면은 9페이지. 이제 원전 건설하는데 전 세계 원전 건설하는데 걸린 시간을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예, 좀 읽어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초기 계획부터 운영까지 10에서 15년 소요, 건설 자체도 6에서 8년 소요된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한 말이냐? AI가 한 말이에요. AI. 그렇게 좋아하는 그 원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그건 AI 아닙니까? 그렇죠, 그 AI지. 그 AI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발목 잡은 거네.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2030 아마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확 늘어나고 더 이상 안 늘어날 겁니다. 거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있어봐야 이제부터는 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뭐 2040년, 50년까지 마구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고 또 늘어날 수 없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이 못 따라가요. 네, 우리나라도 전력 소비가 안 돼서 데이터 센터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이 한전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빨아들여 버리면은 다른 데 다 정전 나버리거든요. 오케이, 이제 요거는 된 것 같아. 요거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내 기억이 맞다면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았었거든. 데이터 센터 짓는다더니 그거 뭐 무슨 친환경으로 한다고 말도 안 돼. 그거는 원전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뭐가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 요거는 입증이 됐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합니다. 13페이지. 13. 이는 원전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지금 현재. 자 보세요. 유럽을 먼저 얘기할게요. 미국엔 거의 건설이 없으니까 유럽을 얘기하는데 유럽은 지금 원전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래프를. 자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건설. 그다음에 빨간색이 폐기.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가서부터는 폐기는 있고 건설이 없어요. 그죠? 빨간색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원전 수가.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 그래프, 누적 그래프는 줄어들죠. 누적 원전 수는 급감하고 있다. 120기에서 90기로 떨어졌어요. 30기가 저기 20년 동안에 30기가 죽어버렸어요. 그중에 상당수는 독일. 독일이 제일 많이 줄여요. 제일 많이. 거기는 폐기에 원전 탈원전 했으니까 100%. 탈원전 독일은. 그러니까 그게 기여도가 크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독일 원전 20기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90기니까 한 10기는 다른 데 또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자력계나 또 이런 데서 흥원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 원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람을 아기를 많이 낳으면 죽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망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전 폐기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짓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줄으면 조금 더 지을 수도 있죠.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주니까 유럽에서 원전을 다시 좀 지으려는 이유는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약간 좀 평상시대로 다시 돌리려는 거지 기존에 마구 지어왔는데 더 마구 지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그거를 베이스로 한 게 뭐냐면은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상의 참 문제가 한국경제에서 리얼리는 제 의문입니다. 미국이 원전 80년 쓴다라고 단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단언하네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내가 여기 글만 보시면 글은 또 읽어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자, 미국 2023년 현재 가동 중 원전 92기, 역대로 41기 폐로. 밑에까지 다 읽을까요?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3기 폐로 105기에서 92기로 감소. 1963년부터 2014년 폐로된 36기 원전 평균 가동 연수 18년. 2013년부터 2022년 폐로된 13기 원전의 평균 가동 연수는 41년. 41년 절반이네. 그렇죠? 뭐야? 근데 어떻게 80년 썼다는 말을 하냐? 왜냐하면 수명을 연장시켜줬어요. 네. 미국 인허가 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40년 쓰던 걸 60년, 80년 쓰라고 허가는 줬어요. 그랬는데 허가 받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어? 경제성이 안 나와요. 경제성이 안 나와요. 더 20년, 60년 운영하는데 미국 원전들이 가동 원전들이 경제성이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셰일가스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전의 단가가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 발전회사들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너 아무리 네가 많이 쓰라고 해도 그 발전회사는 죽이는 건 내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래된 원자로는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리뉴얼을 해야 되니까 리모델 안전 문제로 보강해야 돼.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야 그럴 바에는 그냥 폐쇄하는 게 낫구나. 민간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는 공기업이 하니까 한수원이 원전을 마구 죽이지도 못하고 마구 살리지도 못하고 정부 눈치만 본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 원전들은 다 민간이 운영하니까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원전 터져라 말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2050년까지 300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게 원전 하나 발주하는데 최소한 5년, 미국은 10년 걸려요. 하나 발주하는데 준비 기간만. 부지 잡고 부지 허가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트럼프 있는 기간 동안은 원전 하나도 발주가 안 돼요. 그러면서 300기 발주한다고 그렇게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천천히 증가해도 천천히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죽은 원전들 새로 지어서 보완하고 미국은 짓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짓고 당장 스타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전이 돈이 없어 송전망을 못 간다는 것에 황당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한전의 자금난을 핑계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송배전망 확충이 지체되는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민간의 효율과 공공의 이익을 결합한 제3섹터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직접 예산을 쏟아붓는 비효율적인 방식 대신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규모를 10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도로변이나 방치된 농지 등을 태양광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며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을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